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7월 21일이고요. 오늘 특정한 종목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솔루션과 CS윈드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볼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 NXT 시장이고요. 하나솔루션은 48,300원으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8.5% 정도 상승했고요. CS윈드도 지금 51,800원으로 진행이 되었고, 4,900원 올라서 10.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이 오늘 크게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나솔루션은 최근에 계속 비슷한 형태의 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NXT 차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KRX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7,900원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지금 차트가 계속 이제 우상향을 하면서 수렴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전에도 영상 리뷰를 몇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좀 낮추는 상황이기 때문에 쐐기형으로 지금 위아래로 주가를 흔들면서 좀 수렴한 구간을 만들었고요. 최근 한 5일 동안은 그 구간을 유지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2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급등을 하였고요. 거래량이 이전에 피크를 찍었던 상당히 크게 올랐던 그 거래량과 유사하게 터지면서 아주 좋은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양구름 타고 흘러가는 모습이었고요. 이평선이 정배열되면서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241선을 돌파하면서 아주 강하게 나간 종목이고요. 이제 정부에 대한 전환, 그 다음에 이 테마에 대한 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월봉을 보았을 때는 여전히 이제 중간 수준의 위치를 하고 있고요. 고점까지는 아직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이제 고점을 계속 간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충분히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코스피에 대한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 면을 보았을 때 이 수급이 쏠리게 되었을 때 하나솔루션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거래량 1325만 주 진행이 되었고요.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210만 주를 매수하면서 이전보다 상당히 많은 매수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금융투자, 그 다음에 투신 매수를 해주었고요.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진행되었습니다. 투신과 연기금 투자자도 매수를 해주었는데 최근에 계속 연이어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확실히 수급과 그 다음에 차트에 대한 상황, 거래량이 아주 좋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CS윈드는 10%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이 CS윈드도 계속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마찬가지 이 하나솔루션과 동일하게 쐐기형으로 주가가 수렴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41선을 아직 그렇게 강하게 넘지 못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상당히 크게 올라가면서 아주 강하게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지금 붙은 상황에서 이제 이 밴드를 뚫게 되었을 때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월봉 입장에서는 우하향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지만 이번에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가능성까지 처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해 볼만 합니다. 일별 거래는 200만 주 가까이 나왔고요. 투자 수급이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70만 주 가까이,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도 4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아주 많은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그 많은 물량 중에 하나가 연기금 투자자였고요. 이전에는 좀 매도를 이어왔는데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자, 두 기업이 이렇게 동시에 반등을 좀 했고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테마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분석은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상황을 좀 봐야겠죠. 오늘 이제 올라간 이유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은 2분기 실적이 5배 점프가 기대된다라는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신재생 영업이익만 1,800억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IRA와 AMPC, 그죠? 첨단 보조금이죠. 그래서 수혜의 북미 수출에 대한 회복이 예상된다. 그래서 케미칼은 여전히 부진이지만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이 태양광 쪽 모듈이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추정치를 보았을 때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차츰차츰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년까지 1,500억까지 지금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라고 예상되어 있고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수천억씩 이렇게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회복세가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 4분기에 지금 흑자 전환이 가능해 보이고요. 케미칼 부분이 610억 적자였고 첨단 부분이 120억 영업이익 기록했는데 1,800억을 이렇게 추정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많은 부분이 신재생에너지에 쏠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실적 발표는 7월 30일에 있고요. 그 30일에 진짜 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태양광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이제 걸림돌이 되었었습니다. 태양광에 대한 보급량이 엄청나게 늘었었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나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는 핵 에너지와 그 다음에 드릴 쪽을 계속 염두해두고 있죠. 그래서 드릴이라는 것은 원유라든지 LNG 쪽을 계속 중심으로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기차라든지 그 다음에 태양광 쪽, 풍력 쪽 이런 쪽이 좀 소외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나타나니까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오히려 이제 이 전체 시장이 줄어드니 태양광에 대한 중국의 물량이 너무 넘치니까 구조조정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 태양광 입장에서도 이제 질적 성장에 대한 기회가 생기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2차 전지 산업 또한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갔을 때 그냥 이제 기업이 치킨 게임으로 어느 하나만 살아남는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제 확장을 하면서 덩치를 키워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질적 성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국 내수 시장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여지고요. 연말까지 이 중국의 지금 설치량이 엄청나게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과연 이제 향후 우리나라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덤핑 가격으로 계속 전체 시장을 왜곡하던 그런 상황은 일단락이 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태양광 모듈에 또 이제 중국의 그런 백도어 이슈, 그죠? 보안에 대한 침투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지양한다면 이제 우리나라 쪽에 태양광 패널의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관련 테마들이 다 같이 좀 움직였죠. 특히 이제 주목받는 것은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의 태양광 시장이 2025년 들어서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전력 시장에 대한 재생에너지의 의존도가 커지면서 태양광 발전 설비 투자와 설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가격 측면도 지금 AMPC 단가 반등이 관측되고 있고 지금 IRA법에 대한 수혜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조사기관과 미국 에너지정보국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미국 내 태양광 발전량이 2023년에서 지금 2025년 75% 가까이 증가를 한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트럼프 행정부는 핵 에너지와 그죠? 원자력 에너지와 이 드릴 쪽, 그죠? 원유와 천연가스 쪽을 계속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지금 태양광에 대한 에너지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땅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오밀조밀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땅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 에너지 같은 경우는 각각 보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어떤 핵 에너지, 원전 에너지 단지를 건설을 하더라도 그 에너지를 가지고 모든 지역에 에너지를 분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송전로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지금 에너지 특성이 완전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넓은 평야에 있어서 태양광에 대한 에너지가 상당히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땅도 좀 좁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그런 에너지 분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좁은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런 원자력이라든지 그런 LNG 이런 쪽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단위 면적당 필요한 전력 밀도 자체가 한국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분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옆에 뭐 소형 모듈 원전이라든지 그런 원자력 LNG를 통해서 보급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가정용 에너지 같은 경우는 당장 그렇게 보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산시킨 그런 에너지원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태양광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국내 시장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RE100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사실상 재생에너지 100%를 모든 에너지를 없애고 달성하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효율이 높은 에너지가 많고, 에너지가 이 RE100을 향하는 그 과정에서의 에너지의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경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100%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기저와 에너지원을 일부 주더라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율이 지금 30에서 40%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까지 올라왔나요? 네, 그 정도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전체적인 에너지에 대한 그런 수요가 다 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재생에너지든 핵에너지든 LNG 에너지든 모두 다 증가가 예상됩니다. 아무튼 미국 시장도 그렇고 지금 한국 시장도 그렇고 태양광 에너지에 조금 우호적으로 시장 환경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MSCI 코리아 지수의 리밸런싱 때 편입에 대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유동 시가총액 편입 조건을 충족을 하면서 지금 이제 하나솔루션이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언급되는 이 종목들은 언젠가는 이제 편입될 종목들인데요. MSCI에 편입된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갑작스럽게 외국인 투자자가 200만 주 가까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수한다는 것은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요. MSCI에서 이런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또 높아지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갑자기 뻥 올라가는 그런 경향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MSCI 이슈는 8월달 얘기가 있었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3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4번 합니다. 5월과 11월이 밸런싱이 이제 큰 기간이고요. 요거는 이제 분기 밸런싱으로서 조금 작은 그런 리밸런싱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솔루션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CS 윈드입니다. CS 윈드도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2조 가까이 올라왔고요. 아까 보니까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3,400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2,400억으로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상당히 지금 이익률도 11%까지 올라오면서 좋은 기업이다. 배당금까지 주죠. 그래서 투자하기에는 적절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솔루션은 재무가 좋지 않습니다. 부채도 많고 차입금도 많습니다. 그러나 장점이 있죠. 업황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이렇게 빠르게, 그죠? 빠르게 생산 라인이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회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체력이 있다면 추가적인 뭐 유상증자라든지 그런 이슈 없이 업황에 대한 개선으로 그런 이 부채 이슈라든지 차입금을 갚아 나갈 거죠. 근데 분명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위험이 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21년이었나요? 그때도 하나솔루션이 올라가는 도중에 유상증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CS윈드는 오늘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베스타스와 풍력타워 공급 계약 체결을 했고요. 824억 규모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주 소식과 함께 좀 힘을 받았는데요. 사실 824억 원이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수급이 좀 몰리면서 힘을 받은 것 같고요. 이제 미국 내의 그런 풍력 시장에 대한 이런 본격적인 수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그런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태양광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이라는 걸 봤고요. 풍력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조금 계속 배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러한 트렌드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CS윈드는 실적이 아직 괜찮고 그 다음에 미국 내에 그런 협력 네트워크와 그 다음에 유럽에도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기대해보고 국내 시장도 해상풍력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이제 이런 신재생에너지의 힘실기죠. 그래서 기후에너지부에 대한 신설 기류가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 환경부에 힘을 실느냐, 뭐 산업부의 힘을 줄이느냐,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후에너지부의 역할 자체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보급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런 두 종목이 힘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향후 이 두 종목은 이제 수렴 구간에서 쇠기형으로 수렴했다가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추가적으로 힘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주시를 하면서 이렇게 간간히 리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